네, 지사장님의 환영사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베리타스 솔루션 데이 2023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순서는 키노트 세션으로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기업들의 생각과 함께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를 위해 베리타스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무엇이고 그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플랫폼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키노트 세션의 발표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베리타스 코리아 김지현 전무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베리타스 김지연입니다. 네, 전무님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의 포문을 열어주시는 세션이니만큼 잘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이 질문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기업들의 클라우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베리타스에서도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많은 기업들을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리타스가 만나보신 그 클라우드 전환을 완료한, 그리고 이미 클라우드 전환을 이렇게 진행 중인 그런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옮겨가니까 어떻다고 하던가요? 만족하시나요? 실제로 정말 클라우드 도입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전문 조사기관의 그 리포트 수치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요. 네. 우리 기업이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가지고 있다. 94%예요. 엄청 높습니다. 그죠? 평균적으로 한 3개 정도 클라우드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가지고 있다. 네. 94%. 네. 굉장히 높죠. 네. 거의 뭐 대부분 그러니까요. 클라우드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질문하신 내용이 네. 클라우드를 이미 도입하신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네. 뭐 어떻던가요? 네, 결론은 그러니까요. 그거잖아요. 네. 실제로 제가 고객분들 만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눠보면요. 네. 클라우드 도입을 해서 잘 활용하고 계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고 또는 또 생각보다 도입을 해서 활용하다 보니 좀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고객분도 있으세요. 그렇다면 이 클라우드 도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클라우드로 가는 기업들은 클라우드로 가면은 뭐가 좋아지길래 어떤 부분을 기대하길래 이렇게 클라우드로 자꾸 도입을 하고 인프라를 전환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클라우드를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이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역시 제가 고객분들 만나 뵙고 이제 네. 들은 얘기를 좀 전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클라우드 왜 가시냐 이렇게 네. 물어보면 네.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게 민첩성, 어질러티라고 하죠. 야, 단어가 잘 와닿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좀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이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자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렇게 확장하고 그렇죠. 또 필요 없을 경우에 줄일 수 있는 이런 일라스틱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 인프라 서비스나 플랫폼이 새로운 워크로드가 생기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생성하고 또 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해당되는 워크로드가 필요 없게 될 경우에는 또 자원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 뭐 어질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입을 많이 고려하시고 또 도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또 다른 포인트는 운영 쪽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좀 더 많은 어떤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게 되니까 뭐 비교를 해보자면 네. 기존의 데이터 센터 언프렘에서는 네. 뭐 예를 들면 뭐 네트워크 서비스, 스토리지 서비스 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IT 서비스를 그렇게 관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개별적으로 근데 다 관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클라우드로 이 부분을 갖다 도입을 해서 전환을 하게 되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심지어는 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까지도 CSP가 이걸 하게 되기 때문에 즉 일상적인 IT에서 했던 부분들을 CSP가 담당을 하게 되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운영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게 될 거다.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서비스 레질리언시, 가용성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CSP가 이 인프라스트럭처 단에서는 어느 정도 이 가용성을 제공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 뭐 어베일러빌리티 존이나 뭐 또 리전 그렇죠. 간에 이렇게 네, 많이 맞아요. 구성하시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의 기대 때문에 이제 CSP가 레질리언시에 대한 보장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의 기대가 있는 것이고요. 온프레미스에서 운영하는 것 대비 어쨌든 좀 더 가용성 측면에서는 안전할 할 거야. 거다. 그런 기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역시 비용 절감이죠. 네.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연적인 네. 플렉서빌리티 때문에 비용 또한
많이 우리가 줄일 수 있고 절감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들, 이런 정도의 내용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기대 때문에 우리는 네. 클라우드를 도입을 했고 운영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런 4가지 사항이 이런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장점이다라고 요약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미 클라우드를 도입 후 꽤 오랜 시간 동안 인프라를 클라우드에서 운영해온 기업들은 애초 기대와는 달리 야, 이거 클라우드로 전환을 했는데 문제가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어렵다고? 라고 이런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첩하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효율이 올라간다. 그리고 레질리언시, 그리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런 기대 때문에 클라우드 도입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못 미친다라는 피드백과 함께 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어려우시냐라고 얘기를 물어보면 첫 번째로는 다중 툴을 써야 된다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 클라우드 관리를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멀티 클라우드 부분을 많이 고려하시기 때문에 각각 클라우드마다 사용하는 툴이 다르고요. 멀티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단일 클라우드 내에서도 각각의 워크로드별로 다른 툴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클라우드 형태별로도 이게 아야스나 파스나 각각 별로 다른 툴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연관돼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중 툴을 쓰고 복잡하다 보니 클라우드에 걸쳐 있는 워크로드나 데이터에 대해서 가시성,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데이터나 워크로드를 컨트롤하는 부분도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관리가 복잡해지니까 그만큼 놓치는 부분이 많아진다라고 봐야겠군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컴플라이언스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존의 데이터 센터 언프렘에서 예를 들면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는 GDPR 같은 부분에 이런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 클라우드로 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클라우드에도 해당되는 데이터나 워크로드들이 옮겨가서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같다라고 하더라도 역시나 GDPR과 같은 그런 컴플라이언스를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또 골칫거리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전 클라우드 회사가 그 부분은 그냥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군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도로는 레질리언시 고가용성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장애 중단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미디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CSP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중단됐고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고 고객분들도 그런 부분을 경험하신 분도 많으시고요. 수치적으로도 2021년도에만 해도 AWS가 글로벌하게는 한 21번 정도 중단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비스는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고객의 서비스, 비즈니스는 중단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챌린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그런 많은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로 갔을 때의 장점이 어쨌든 명확하니까 이런 클라우드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듣기로 그렇게 클라우드로 가는 기업들한테 전무님께서 꼭 이거 하나만은 꼭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되게 중요한 말씀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바로 책임 공유 모델입니다. 무슨 책임을 공유를? 아마 자료로도 나갈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고객사의 이제 CIO라고 할게요. 클라우드 도입을 하셨어요. 언프렘에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셨고요. 했을 경우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한번 쉬운 질문 드려볼게요. 네트워크 서비스, 이거 누가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클라우드 회사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대신한다고 했으니까요.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제가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려보면 그러면 고객의 정말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와 데이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기존에 온프레미스에 있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관리를 해야겠지만 클라우드로 옮긴 거잖아요. 그러면 클라우드 회사가 알아서 잘 보호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자료에도 나올 텐데요. 이건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CSP 벤더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요. 즉 클라우드에서 내에서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건 네. 전적으로 고객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 그 클라우드 CSP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질 않아요. 데이터에 대한 유실, 네. 뭐 데이터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네. 이 부분은 고객이 책임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내에서의 데이터에 대한 네. 관리는 고객한테 책임이 있고 고객이 관리하셔야 된다. 네. 이게 바로 핵심적인 네. 제가 말씀드렸던 책임 공유 모델이고 오늘 이 부분을 꼭 짚어서 설명드리고 야. 싶었어요. 모르시는 분들 엄청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그 클라우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그런 보안부터 뭐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을 누리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저 클라우드가 나의 데이터를 당연히 보호를 해주겠지라고 가셨을 텐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건 네. 기업의 정보와 데이터는 반드시 네. 고객이 아. 책임을 지고 관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로 그렇게 갔을 때 베리타스가 클라우드에 있는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겠죠? 당연히. 물론 어떤 있습니다. 방안이 예. 있을까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걸쳐서 베리타스가 어떤 부분에 이제 뭐 솔루션과 도움을 드릴 수 있냐고 하면 네. 한마디로 네. 데이터 관리 부분만은 네. 데이터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베리타스가 많은 이점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오, 부분에 네.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래서 저희 베리타스 갖고 있는 비전을 설명을 네.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비전의 내용은 한마디로 네. 자율적인 자율 데이터 관리예요. 뭐 스스로 알아서 데이터를 관리해 준다는 건가요? 네, 뭐 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의 데이터 관리의 비전은 네.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에 거쳐서 자율적으로 데이터가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뭐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해요. 네. 저희 데이터 관리는 그야말로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 되어서 제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최적화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그리고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이 일라스틱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즉 자원들을 굉장히 이렇게 일라스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 관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당연히 지원하고 그리고 서비스로 그리고 API 지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축은 네.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도 자율적으로 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예를 들어 클라우드 내에 새로운 워크로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뭐 저희가 이 IT에서 했던 부분을 보게 되면 정책을 수립하고 맞아요. 뭐 해당되는 세팅을 하고 네. 이렇게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 네. 이제는 새로운 워크로드가 생기면 자동으로 알아서 감지를 하고 감지를 해서 저희 데이터 관리의 비전 오. 자동으로 감지를 하고 걔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 네. 해당되는 서비스를 프로비저닝하고 네. 그래서 자동으로 보호될 수 있게끔 하는 이게 자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네. 하는 부분이 저희의 핵심인 거고요. 야. 또 하나는 클라우드에 네. 저희의 데이터 관리 이제 솔루션이든 해당되는 부분이 배포돼서 운영이 될 때 네. 저희 자체도 자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아. 예를 들면 뭐 패치가 필요한다라든지 네.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라든지 네. 당연히 자율적으로 알아서 음.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저희 자체의 데이터 관리에 대한 저희 솔루션들도 네. 해당적으로 뭐 당연히 이제 보안적으로도 네네. 시큐어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그 내부에 있어서도 고화형성을 갖추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비전을 가지고 네. 데이터 관리를 제공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야, 아까 그 책임 공유 모델 말씀해 주실 때 어쨌든 클라우드로 가게 됐을 때 고객이 데이터를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상은 되게 어려우니까 그 데이터 관리 우리가 알아서 다 해드릴게요. 라는 그런 비전이라고 봐도.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네. 관리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전에 맞는 별도의 뭐 특별한 솔루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의 데이터 관리의 비전을 말씀드렸다면 네. 이 부분들이 현실화된 것, 네. 이런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에서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저희의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플랫폼인 알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저희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플랫폼은 한 3가지 정도 영역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데이터 보호 영역이에요. 네. 뭐 이 부분은 기존의 이제 데이터 센터 환경에 있어서도 네.
30년 이상을 데이터 보호 이 분야에 있어서는 네네. 저희가 리딩하는 솔루션의 네. 위치에 있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라는 거죠. 클라우드도 클라우드 환경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 데이터 보호에 있어서만은 리딩하는 그 위치를 유지를 하면서 좋은 솔루션을 공급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네. 유연하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복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고요. 음. 또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전반에 걸쳐서 이 데이터가 어떠한지에 대한 가시성을 보여줄 수 중요하죠. 있는 이런 네. 분석에 대한 부분들도 제공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특히나 네.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클라우드 내에서 네. 이 방관할 수 없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해서 네.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막강한 랜섬웨어 레질리언시를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영역은 애플리케이션 레질리언시 영역이에요. 제가 아까 이제 CSP가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정도는 네. 이제 레질리언시 보장해 네, 줄 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보게 되면 그 인프라 위에 중요한 기업 내 중요한 미션 크리티컬한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 부분을 다룬다는 거죠. 즉 인프라가 흔들려도 그 위에 올라가는 중요한 워크로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레질리언시를 보장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거죠. 네. 한마디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무중단을 제공하겠다라는 거죠. 서비스 무중단. 네, 예를 들면 뭐 올라갈 수 있는 뭐 애플리케이션 중에 예를 들면 네. 세비라든지 네, 네.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네. 저희는 그 레벨에서 고가형성을 보장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게 된다라는 거죠. 앞에서 왜 AWS가 작년에 21번, 27번 그 정도 장애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인 즉슨 어쨌든 CSP도 충분히 믿을 만한 하나 100% 믿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 부족한 부분을 베리타스가 채워줄 수 있다는 거네요. 그죠. 그보다 더 한 단계 들어가서 야. 인프라 위에 올라가는 저희는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네. 워크로드 레벨에서 비즈니스 무중단, 뭐 애플리케이션 무중단, 네. 서비스 무중단을 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영역은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거버넌스 영역인데요. 네. 클라우드에 이제 생성되는 비정형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하고 네. 캡처하는 솔루션 그리고 그것들을 아카이빙해서 보존하는 솔루션 그리고 필요할 때 네. 해당되는 그런 보존된 데이터들을 봐야죠. 저희가 그죠 디스커버리 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네. 통해서 그야말로 클라우드 내 정보에 대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플랫폼을 도입하게 되면은 기업은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 클라우드를 도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4가지 이점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온전히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앞서 말씀드렸던 네. 그 클라우드의 기대하고 좀 연관돼서 설명을 네네, 해볼까요? 좋습니다. 제가 민첩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저희 데이터 관리 솔루션은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멀티 클라우드에 거쳐서 단일 솔루션, 한 개의 솔루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의 민첩성을 향상시킬 수 네, 있게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운영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네. 효율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는 데이터 관리, 데이터 보호의 이 플랫폼에서 싱글 뷰를 통해서 이 모든 부분들을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이 클라우드에 걸쳐 있는 심지어는 언프렘까지도 합해서 이 데이터 보호에 대한 여러 도메인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하나의 창으로 관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데이터가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레질리언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언급드렸어요. 막강한 랜섬웨어 레질리언시. 네.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랜섬웨어 발생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삭제될 수도 있고 애플리케이션이 컬업될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 저희 베리타스가 보호하고 있는 데이터 백업된 데이터를 통해서 안전하게 복구를 하고 네. 그를 통해서 서비스를 빨리 가동을 시키고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빨리 저희가 가동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랜섬웨어에 대해서도 막강한 레지던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무중단 서비스 얘기를 네, 했었는데 저희는 애플리케이션 영역의 무중단과 고가형성을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즈니스 무중단, 서비스 무중단을 제공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비용 절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데이터 관리 플랫폼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이고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스케일 기능을 통해서 클라우드 자원들을 굉장히 이렇게 탄력적으로 필요할 때 많이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지 않는 네. 이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한 이제 베리타스의 중복 제거 기술을 통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비용을 많이 거의 줄수 있겠네요. 90% 이상 줄일 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쓰는 것 대비 베리타스를 사용을 하면 90%나 되는 스토리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그렇죠.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네, 네. 데이터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전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한번 해볼 건데, 네네. 전무님께서 들어보시고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첨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세션의 내용을 그러면 잠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제 클라우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기업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내가 직접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어렵냐? 클라우드의 책임 공유 모델, 그것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그 클라우드 책임 공유 모델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도 온프레미스에서 관리를 하듯이 클라우드에서도 반드시 그 기업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베리타스는 알타라는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출시를 하신 것이고, 그동안의 베리타스가 가진 모든 노하우가 응축된 그런 플랫폼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이거를 통해서 전무님께서 서두에서 말씀해 주신 클라우드를 도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4가지 이점, 이거를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요약 잘하셨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전무님께서 워낙 설명을 잘해주신 덕분에 저도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키노트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세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멀티클라우드 운영 복잡성에 따른 제어 및 가시성 부족, 늘어가는 디지털 컴플라이언스 요건 및 초과 지출되는 비용 등 고민거리가 많으시죠? 데이터 보호에서부터 가용성, 컴플라이언스까지 오직 베리타스입니다.